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모진소리라고 해서 이제 시작곡을 이제 재구성하는 내용들을 봤었잖아요. 이 소나기 부분에서는 이 소설 작품들을 시나리오로 이제 바꾸는 내용들을 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문학작품 재구성에 대한 내용은 동일합니다. 원작, 그러니까 원 작품이 있는 작품들을 새로운 이제 관점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갈래를 바꿔도 되고 내용이나 뭐 주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바꾸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설과 드라마 대본을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 별표시 쳐놓을게요. 우리 소설과 이제 드라마 대본 요거 비교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소설 작품이랑 이제 드라마 대본을 이제 같이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얘네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공통점이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이 작가가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허구적이다. 허구적이다. 옆에 하나 적어줄게요. 작가 상상해서 창작해낸 허구적인 내용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물, 사건, 배경, 동그라미 칩시다. 이제 구성 요소가 동일합니다. 인물과 사건과 배경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아야 표시하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소설 우리가 갈등의 문학이라고 했었잖아요. 드라마 대본 같은 경우에도 이 갈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1번, 2번, 3번 중에 우리 뭐 보고 있어? 2번. 2번 내가 별 표시하라 했죠? 했어? 네. 그리고 이거 다 썼어? 공통점에 표시하는 거? 허구적이라고 하는 거 이거 다 표시해. 자, 그리고 우리 차이점도 당연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별 표시.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요. 서술자는 뭐였는지 기억해요? 그러니까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가 이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요. 드라마 대본에서는 서술자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냐? 이 드라마 대본 같은 경우에는 땡땡 이름 써져 있고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대사,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설은 당연하게도 서술자가 서술을 하는 거 아니면은 대화를 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드라마 대본에 이제 뭐 특징적인 부분 많이 있죠. 대체적으로는 우리 영상을 찍어서 드라마를 방영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주고 있고요. 뭐래요? 요거 장면을 기본 단위로 한다고 하는데 요걸 뭐 씬넘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장면, 대사, 지시문 등으로 기록되어 있대요. 장면, 대사, 지시문 이런 걸로 나타나 있다고 하는데 이 지시문 동그라미. 지시문은 뭐냐면요, 이제 인물의 이제 행동이나 심리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무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대형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괄호를 치고서 나타나요. 그래서 뭐가 지시문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용어들, 전문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원작 소설을 재구성해서 드라마 쓰게 될 때 고려해야 되죠. 일단 재구성해서 쓸 중심 내용은 뭔지, 그리고 등장인물 외에 추가로 또 설명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사라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소설이나 요즘은 웹툰을 드라마 대본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잖아. 뭐 내 아이디는 강남님, 너무 예전 거긴 하지만 네? 내 아이디는 강남님 몰라? 왜 아이디는 강남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성형하는 내용이면 뭐 기억이 잘 안 나. 아무튼 웹툰 원작이에요. 그리고 뭐 요즘 나왔던 거는 내 남편과 결혼했죠. 이런 것들도 있죠. 드라마예요, 드라마. 근데 걔네 다 웹툰이나 웹소설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언제 어디로 할 건지, 장면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어떤 장면 넣을 건지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재구성된 작품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냐? 당연하게도 재구성된 작품을 뭐랑 비교해서 원작이랑 비교를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셔야 되겠고 이 작품만의 가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원작 소설이랑 드라마 대본 얘네들은 같은 작품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나기라고 하는 이제 작품을 한번 봐보게 될 건데요. 요 소나기 아마 읽고 계실 거예요. 우리 준환 다 읽었니? 전체 다? 소나기 다 끝났어? 학교에서? 진도를 어디 나오고 있어? 대회 끝나고 첫 수업이 같은 주. 아직 안 나왔어? 너네 1, 2단원 다 그게 아니라 나왔어? 제가 이번 주에 어. 보라카이로 여행 가가지고 금요일밖에 학교를 안 갔어. 아, 그래? 보라카이 다녀왔어, 넌 또? 네. 아유, 좋았겠네. 제 친구 승현이는 아팠고. 승현이는 소나기 다 나갔을까요? 네, 이 시나리오 그 정리만 하면 돼요. 시나리오 정리만 하면 돼? 네, 또 많이 내용 나갔네.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끝나고서 안 끝났겠구나. 모진 소리 아니겠구나. 네. 모진 소리랑 따뜻한 말 나가고 또 2단원이나 3단원 뭐 어떻게 나갈지는 얘기 다 보셔야 되겠네요. 뭐 시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없어? 네. 이제 좀 조금씩 얘기하셔야 되는데 왜 이러시지? 아무튼 이 소나기 작품 뭐 아셔야 됩니다. 내용 당연하게도 알아야 되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거는 두 이제 소년 소녀의 사랑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 비극적인 좀 사랑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때요? 갑자기 막 내렸다가 그쳐버리는 거잖아요. 이 소나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목은 그런 이 소년 소녀의 사랑, 갑자기 짧게 끝나버린 그런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짧게 끝나버린 소년 소녀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해요. 밑에 적어줄게요. 소나기처럼 짧게 끝나버린 소년 소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사랑을. 네? 제목을 쓰시라고요. 아. 소나기 밑에다가.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에 이제 누가 도시에서 전학을 오게 돼요. 이 소녀가 이제 부잣집 소녀가 전학을 오게 되는데 이 시골 청촌이랑 이제 만나게 되는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단 부분에서 요 첫 만남에 대해서 보게 되거든요. 첫 만남에 대해서 같이 가볼게요. 자, 읽으시면서 따라오세요.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초신의 이제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소년이 소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개울가에서. 개울가 동그라미 칠게요. 개울가라고 하는 걸 보면요. 여기에 배경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개울가. 농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농촌. 왜냐면 도시에 개울가 잘 없겠지. 그래서 공간이 농촌이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윤초시, 초시라고 하는 거는 과거 시험에 첫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초시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윤간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간에 증손녀, 증손녀가 뭐야? 손녀보다 더 위야. 그러니까 우리 윤초시라고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의 또 아들이 있겠지. 그리고 손자가 있고요. 또 증손녀가 있는 거예요. 몇 대가 있는 거야? 4대가 있는 거야. 4대. 손녀의 손녀가 있네요. 손녀의 손녀가 아니지. 손녀의 딸이지. 손자의 딸이지 않을까? 아마도. 왜? 아, 손자의 딸. 아마도 손자의 딸, 아들의 손녀, 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손자의 딸, 뭐 아들의 손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손녀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소녀는 어디 사람이야? 서울 도시애야.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전학을 온 겁니다. 전학을. 자,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대요. 계속 이제 뭔가 쳐다봤나 봐.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서 앉아서 하고 있는 거래요. 왜 그러냐?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 같아. 소년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개울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 건가 봐. 근데 어디서? 여기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원래는 요 기슭에서 놀다가 여기 중간에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소년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왜 막았냐? 이 소녀의 성격이 좀 어떻다?
적극적이야 라고 적어줍시다. 밑에 소녀의 적극적인 그런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소녀는 개울둑에 앉아버렸어요.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거였다고 합니다. 소녀는 좀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소심해. 소녀는 얘랑 달라.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그런 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이 적극적인 행동이요. 소녀가 적극적이죠. 왜냐면 중간에 있는 애가 소녀인데. 방금은요? 소녀가 적극 소년. 자, 소녀는 여기 중간에 서 있으니까 적극적이죠. 아. 근데 얘는 여기 지나갔대 못 지나갔대. 비켜줘! 라는 말 못해가지고 기다리고만 있으니까 얘는 소극적이지. 자,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줬대요. 요행은 뭐냐면 뜻밖의 얻은 행위 있죠. 우리 로또 당첨 이런 거 요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공부 조금만 했는데 100점 맞았어. 이거 요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말 못해서 그냥 기다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소녀가 길을 비켜주게 된 겁니다. 자,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어요. 왜 늦게 나왔을까? 소녀가 있었어요. 네. 밑에 적어줄게요. 소녀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소녀랑 안 마주치려고 이제 좀 늦게 나온 겁니다. 소녀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세수를 또 하고 있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라고 합니다. 자, 분홍 스웨터 소매 거기 표시하시고요. 마냥 휘었다 표시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소녀의 겉모습, 그걸 뭐라고 하냐면 외양이라고 합니다. 외양.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그려주고 있죠. 그럼 뭐라고 해? 외양을 묘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적어주시고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이 소녀가 어디에요? 이 소녀는 도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녀는 어떻게 했어? 소녀는 아마 까무잡잡할 거야. 이제 농촌애니까. 소년의 모습과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소년의 모습과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적어주세요. 자,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봐요.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니라. 얘가 추측하는 거야. 갑자기 물을 움켜냅니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이. 그냥 보면서 얘 생각해. 소년이 개울 쪽에 앉아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 움켜내는 이렇게 움켜낸다고. 이게 뭐냐? 소년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얘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이 소년은 소년한테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티를 내는 거야. 근데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었어요. 고기 잡는 게.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키면 됩니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얘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냅니다. 하얀 조약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가요. 다 건너더니만 팻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습니다. 조약돌 동그라미 칩시다. 지금 보시면은요, 소년의 관심을 끌고 싶지. 근데 소년은 대답을 해야 돼. 소극적이야. 그래가지고 대답 아니니까 뭘 던졌어? 조약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소녀의 관심을 표현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바보라고 했잖아요. 얘는 어떤 거야? 소녀의 마음은 지금 좀 섭섭해. 자기 아는 척도 안 하고 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이 반응을 전혀 해주지를 않으니까.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어요. 자,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립니다. 갈대밭 사이길로 들어섰어요. 갈대밭이 있는 걸 보면은 계절이 언제야? 가을, 밑에 가을 써주세요.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대꽃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설이라기에는 좀 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들이 나타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토요일이었습니다. 자, 토요일이었다 거기 표시하시고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사건이 전환됩니다. 사건의 전환 적으셔요. 사건의 전환. 사건의 전환.
자,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서 물장난을 하고 있었대요. 어때? 몇 날 며칠 안 보이다가 그 중간 말고 개울가에 앉아서 또 물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채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이제 조심스럽게 건너게 됩니다. 어때? 이 소년도 소녀를 의식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의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걸 아니까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실수할까봐 걱정돼서 신경 쓰면서 건너가고 있습니다. 얘 누가 부를까? 소녀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채 두 위로 올라섰습니다. 얘 이게 무슨 쪽이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어요.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고요.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습니다. 비단 쪽에 이름도 참 곱다라고 합니다. 자, 비단 쪽에 동그라미 칩시다. 자, 이 비단 쪽에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년과 소녀의 대화의 계기에 해당해요. 대화의 계기. 자, 그리고 갈림길에 왔어요. 갈림길은 뭐야? 갈라지는 길이야.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3마장, 이제 3미쯤이고요. 소녀는 우대로는 뭐냐? 밑에 적어줄게요. 위쪽으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대요. 그러니까 이 갈림길에서 이 둘은 헤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이 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 어때? 소녀는 헤어지고 싶어? 아니, 이제 헤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벌끝을 가르쳤습니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소녀는 계속 적극적이야. 어때? 그래서 플러팅을 좀 해.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봬도 멀어. 얘 좀 어때? 거절하고 있는 거야. 자, 멀면 얼마나 멀간게 서울 있을 땐 아주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진짜 소녀가 바보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 소년이 생각한 거야. 소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표현이라고 적어줄게요. 이렇게 소년이 자기를 자책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하얀 모습 그리고 까만 모습은 열등감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나는 까만해 하면서 나를 좀 못나게 생각하는 부끄러움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논 사이길로 들어섰어요. 겨 가을 것이 하는 곁을 지났습니다. 가을이에요. 허수아비가 서 있고요.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습니다. 삼새가 몇 마리 날아가요.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첫눈에 참새를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뭐냐면 옆에 적어줄게요. 내적인 갈등입니다. 지금 어때? 소녀랑 놀고도 싶지, 그죠? 소녀랑 놀고도 싶은데 어때? 집안일도 해야 돼. 집안일도 해야 돼.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하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허수아비 줄을 통해서 어때요? 좀 가까워집니다. 허수아비 동그라미 칩시다. 그래서 소재가 여러 개 있어요. 조약돌은 소녀가 이제 소년에게 관심을 표하는 계기고요. 비단 쪽에는 대화를 하게 되는 계기고, 그리고 허수아비는 어때요? 우리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비단 쪽에 말고 갈림길 같은 경우에도 대화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허수아비가 대고는 밑에 적어줄게요.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춥니다. 허수아비가 진짜 춤 출 수 있어? 아니죠. 이거 무슨 표현 방법이 저기?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의법이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의법. 이렇게 계속 흔들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소녀가 즐겁다. 소녀의 즐거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소녀의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요. 그러면서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폈대요. 보조개가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소녀는 되게 즐겁고 행복한 거야.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어요. 소녀가 그 뒤로 달려갑니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서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듯이. 어때? 소년도 지금 재밌어. 즐거우니까 집에 가서 도와야 한다는 것도 까먹은 것처럼 지금 하는 거죠.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리기만 합니다. 달리게 됩니다. 원래는 다가가지도 못했죠. 비키라는 말도 못했는데 점점 좀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맞부딪혀요. 쪽빛으로 한껏 깬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 앞에서 맴돕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맵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독수리를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독수리 동그라미 칩시다. 이 독수리가 이제 내 마음을 돌고 있어서 내가 뭔가 재밌는 거다 라고 느끼는 건데요. 사실 독수리 때문인 거예요? 아니죠. 소년 때문인데 독수리 핑계를 좀 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돌아다 보니 소년은 지금 자기가 스쳐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또 흔들고 있대요. 센초? 그냥 빨리 들어. 빨리 풀어가면 됩니다. 허수아비. 생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리게 됩니다. 자,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대요. 도랑. 자, 도랑 동그라미 칠게요. 이 도랑은 나중에 복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복선 동그라미 칠게요. 이 복선은 뭐냐면 뒤에 나중에 뭐가 와? 소나기가 돼요. 소나기. 그럼 이 도랑이 어떻게 되겠어? 불어나겠지. 그래서 나중에 어떤 거야? 업고 가야 되는, 이제 소년이 소녀를 업고 가야 되는 그런 이제 복선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필연성이라고 해요. 무조건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부여해주고 있는 거죠.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너가요. 여기서부터 산 밑에는 밭이었고 수단을 세우는 머구리가 지내고 저기 뭐니? 원두맛. 여기 참외 맛이니?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얘기를 합니다.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서 무 두 밑을 뽑아왔어요. 아직 밑이 덜 들어있었습니다. 아직 다 익은 건 아니었대. 잎을 밑으로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넸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 그 윗부분을 한 입 베어문 다음에 손톱으로 한 도리 껍질을 벗겨서 우적 깨뭅니다. 그 어때? 소년이 먼저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밑에 적어줄게요. 요런 거 내가 싫어하는 애는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아니지. 이렇게 막 솔솔수범 할 리가 없잖아. 소년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소년의 정성이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소년도 따라해요. 근데 새 입도 못 입고 못 먹고 내 꽃 지려 하며 집어던지고 말이야. 참 맛없어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소년이 더 멀리 팽겨쳐 버렸어. 왜? 자기 챙겨준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 난 좀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거예요? 쑥스럽고 지금 소녀랑 같은 행동을 하면서 더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겠는데, 그래서 나도 부끄럽고 좀 화가 날 것도 한데 그냥 던져버리니까 나도 던져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가봅시다. 산이 가까워졌다. 타 부분 가봅시다. 타 부분. 단풍잎에 눈이 따가웠대요. 자, 요거 표시합시다. 자, 단풍잎에 눈이 따가웠다고 하는데 단풍잎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 따가움은 어디로 느껴? 피부로 느끼죠. 그럼 단풍잎은 눈으로 보는 거고 시각이고요. 눈이 따가운 건 뭐라고요? 피부로 느끼는 거. 촉각. 시각을 어떻게 표현했어? 촉각으로 표현했죠. 뭐라 그래 그런 거? 시각의 촉각화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촉각화 따가운 게 중심이 아니지. 지금 느껴지는 감각은 단풍잎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이는 풍경이 어때요? 아, 물든 모습이 감각적으로 좀 눈 따갑게 느껴져. 나무 아래밖에 있는 거죠.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를 다른 말로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 시각의 촉각화 써주시고요. 공감각적 표현, 공감각적 신상이라고 적어줍시다. 이거 중요해요.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왔어요. 이번엔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제는 조금 여유로워졌어. 그러고도 그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어요. 이게 들국화, 이게 쌀꽃, 이게 도라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을에 피는 꽃들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늘어놓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열겁법. 열겁법이라고 하고요. 그거 다 얘기했어요. 지금 보면은 아마도 다 얘기했을 거야.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했을 텐데 세 개만 얘기하고 그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략법이라고 합니다. 생략법. 열겁법이랑 생략법도 적어주세요. 자, 도라지 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자, 보랏빛이 좋아. 거기 표시해봅시다. 얘도 뭐야? 복선이에요. 복선. 자, 우린 이미 결말 알고 있죠? 얘 어떻게 돼, 소녀? 죽어요. 죽어. 근데 이제 보랏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요.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을 표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사람 죽으면 어떻게 돼? 입술이 파래져요. 그 모습이 보랏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랏빛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소녀의 죽음을 암시해주는 부분이에요. 소녀의 죽음 암시 적어서 표시해줍니다. 그래서 이 보랏빛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야?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맞듯이 해본다. 약간 상기된 얼굴이 이제 빨갛게 된 살포탄 보조개를 떠올리면서 웃으면서 다시 소녀는 꽃 한 움큼을 꺾어왔어요. 싱싱한 꽃까지만 골라서 소녀에게 건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성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주지 않고. 그래서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소녀의 정성이 고마운 거야. 자, 밑에 적어줄게요. 소년의 정성이 고맙다. 왜냐면 꽃을 다 꺾어왔는데 얘는 이거 골라주는데 어때? 난 다 갖고 싶은 거야. 왜냐면 소년의 정성이 고마우니까. 고마운 마음 때문에. 자, 그럼 파봅시다. 3만 원께로 올라갔어요. 맞은편 골짜기에 오손도손 초가집이 몇몇 모여있습니다. 시골 모습이에요.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어요. 마음이 통한 거죠? 마음이 통하는 거. 우리 한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이심전심. 자, 별로 주위가 이제 조용해진 것 같았대요. 특별히 주위가 조용한 것 같았대.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대요. 자, 따가운 가을 햇살은 뭐야? 촉각이죠, 촉각. 말라가는 풀 냄새는 뭐야? 후각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촉각도 있고요. 후각도 있어요. 촉각, 후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좀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가을의 모습들이 잘 떠오른다 보시면 돼요.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밑달진 곳에 칡넝쿨이 엉키어 꽃을 달고 있었어요. 꽃 등꽃가인데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나무 밑에서 놀던 동무들, 친구들 생각이 났대요. 어때? 떠나왔잖아. 전화 왔으니까 친구들이 그리운 겁니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서 비탈진 곳으로 가요.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뜯기 시작합니다. 근데 끊어져 안 끊어져? 좀처럼 끊어지지가 않아요.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맙니다. 칡덩쿨을 그리주셨어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어요. 왜냐? 미끄러졌으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소녀가 손을 내밀었고요.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면서 소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쳤대요. 그러니까 좀 가까워진 모습이 나타나고요. 근데 소녀를 되게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넘어지니까 막 달려가지고 걱정하고 안타까워. 내가 갈 거라면서 미안해 하니까.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맺혔습니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상처예요. 상처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한대요. 보시면 되게 적극적으로 변했어. 처음엔 말도 못 걸었는데. 그리고 요거는 남의 이제 무릎에 피 난다고 해서 내가 그거 빨아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죠? 헌신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쌤은 10분 쉬었다가 하고 내가 확인할게.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서 저쪽으로 달려가요.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뭔가를 송지는 소나무 그 끈적끈적한 액체거든요. 그 송지는 생채기에다가 문질러 바르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칡덩쿨 있는 데로 내려가서 꽃 달린 줄기를 이빨로 끊어가지고 내려온대요. 그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다 정성, 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년들이 이제 송아지를 보러 가자고 하잖아요. 근데 계속 얘기했었던 건 소녀 계속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적극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런 송아지였어요.
아직도 콧뚜레를 꿰지 않았습니다. 콧뚜레 뭔지 알아요? 코에 끼는 거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소가 크면 하나봐. 아주 어린 송아지였어. 소년이 고삐를 바투는 밑에 적어봅시다. 가깝게 이런 뜻이에요. 가깝게 고삐를 가깝게 잡아쥐고서 등을 긁어주는 척 썩 올라탔대요. 좀 못되지 않니?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가요. 깜짝 놀랐지?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슬퍼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됐습니다. 어때요? 이제 문 열려가지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난잡해 있는 거야. 모두 다 하나의 큰 꽃묶음 같대요. 자,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거기 표시해 봅시다. 이거 뭐예요? 지규예요. 지규법 써주시고요. 뭐가 그럼 큰 꽃묶음이라고 하는 거야? 큰 꽃묶음의 원관념은 뭐야? 소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대요. 이것만큼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해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어때?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는 거야. 왜냐면은 소녀는 소녀에 대해서 열등감이 좀 있었어. 왜냐면 도시애니까 나보다 낫지. 하얗고 그런 거 보면서 난 까무잡잡한데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 부분에선 내가 더 뛰어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너희에서 뭣들 하느냐? 농구하다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습니다. 자, 농구하다가 올라왔다 거기 표시해 봅시다. 여기 이제 사건이 또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전환.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어요.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쩌느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때요? 농부가 보면은 깜짝 놀라겠지? 그런데 나룻이 긴 농부는 나루는 이제 털이래요. 턱이 있는 털. 그 털이 긴 농부는 소녀의 편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면서 어서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나기 동그라미 칩시다. 소나기 내리면 어때? 좀 어두컴컴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위기감이 좀 조성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나기가 내린다고 하면서 위기감이 좀 조성되고, 그리고 어떤 거 있냐? 사건이 또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건의 원인, 새로운 사건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참 먹빛같이 새까만 구름이 한 장이 머리 위에 올라왔어요. 갑자기 사면이 소란지러진 것만 같대요. 근데 소나기 오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후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요. 삽시간에, 빠른 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로 변했대요. 자, 보랏빛으로 변했다. 여기 표시해 봅시다. 얘도 뭐야? 안 좋은 결말을 암시해주는 부분이에요. 계속 보랏빛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미리 이런 것들 좀 암시해줍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잎에서 빗방울 듣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다 적어줄게요.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듣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다라고 적어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헷갈려.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적었니? 굵은 빗방울이었어요. 목덜미가 선뜻선뜻했습니다. 그래서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그러니까 빗줄기가 새차지는 모습을 좀 표현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우리가 좀 더 읽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게 되겠고요. 요 소나기 전체 다 읽어오세요. 소나기 전체 다 읽어오고, 뒤에 어디야? 뒤에 시나리오 소나기도 있거든요. 시나리오 작품인 소나기도 전체 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로 해오실 부분 같은 경우에는 46, 63 여기 페이지 풀어오시고 139까지 풀어오시고요. 나 요것도 풀어와 보세요. 여기 설명 방법 파악하면 읽기 요것도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진소리랑 문제도 다 풀어오셔야 돼요. 원래 하나 더 주려고 했는데 오늘 숙제 안 해오셔가지고